정치 양극화가 아니라 정치 혐오가 부른 테러다. 최요한 시사평론가. 새해 벽두부터 한국 사회의 심리적 전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언제부터인가 강고한 국가주의와 무한 경쟁의 쳇바퀴 속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시민은 늘 긴장 상태에 살아왔다. 언제 어디서 어떤 황당한 사건이 벌어질 것인지 긴장 상황일 수밖에 없다.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등은 우리 평범한 시민들에게 아주 커다란 트라우마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땅히 치유의 역할을 해야 할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부채질한다. 이재명 피습 사건은 대표적인 정치 혐오가 부른 정치 테러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의 비대위원장 취임사부터 정치 혐오를 조장했다. 그는 취임사 서두에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동료 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이 운동권 특권 정치 그리고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처절하게 패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통해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등장시킨 것이 한동훈 비대위다.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는 국민의힘이 왜 위기에 처했는지 분석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반성하며 이 반성 위에 어떤 행동을 해야 국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비전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분석 반성 비전은 거세되었고 그 자리에 운동권 특권 정치와 개딸 전체주의라는 신조어를 동원한 정치 혐오가 차지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정치 양극화로 애둘러 표현하는 언론들이 있으나 아니다. 정치 혐오다. 정치적인 양극화는 선거를 앞두고 양당 체제에서는 불가피하다. 현재 A와 B라는 선택지 말고 C와 D, E, F 등의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작금의 사태를 자칫 정치 양극화라고 뭉뚱그리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 가해자가 가려진다. 지금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검찰 독재라고 비판하고 저항하는 목소리조차 그 비판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예전에 군부 독재 정권에 온몸을 던져 저항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그렇게 자꾸 대모질을 하니까 장사가 되지 않지. 학생놈의 XX들이 공부나 하지 뭔 놈의 시위냐? 불의의 시기에 저항하지 않고 얌전히 앉아서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공부만 했던 이들이 윤석열이고 한동훈이다. 물론 그 시기의 부채의식으로 이후에 공공선을 위한 운동에 투신한 분들도 있다. 지금의 검찰은 분명히 전자다. 정치 양극화 책임론 운운은 본질을 흐린다.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끊임없이 정치 혐오를 의도적으로 유포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구성할 때 당연히 비정치인 위주라며 정치인 위주로 할 거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총선의 구도를 때 묻은 정치인 vs 신선한 비정치인의 구도로 그리는 것이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여의도 사투리라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체를 비판했다. 명백한 정치 혐오다. 한때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안철수 바람도 따지고 보면 정치 혐오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정치 혐오로 분명히 얻는 이득이 있다. 정치 혐오가 기승을 부릴수록 정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떨어진다. 대중의 관심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투표는 왜곡된다. 정치적 중도층이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진다. 현재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다. 국민의힘 총선 전략은 대략 다음과 같지 않을까 추론한다. 첫 번째, 윤핵관을 비롯한 다선의 중신 불출마 올수도권으로 지역구 이전. 두 번째, 인지도 높은 다선 중진은 메가시티 대상 지역 공천. 세 번째, 자리가 빈 영남 지역구의 친윤 검사 대거 공천. 네 번째,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개헌저지선 획득. 다섯 번째, 한반도 유사 상황 전개 시 선거 상황 반전. 5번을 부연 설명하자면 한반도 안보 불안을 부채질한다는 점이다. 이미 한반도는 안전핀이 뽑힌 위기 상황이다. 한미일이 군사동맹 수준의 군사훈련을 동해에서 진행하면서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러한 자극적 군사행동에 서로 북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한미일 vs 북중 러의 군사 안보 위기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주한미군 대신 그 자리에 주한일군이 등장할 수도 있다. 이 위기 상황이 선거 시기 벌어진다면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이미 한동훈 자신은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가지 않겠다며 4월 10일 이후에 자신 인생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도 이야기했다. 이 역시 비정치인 한동훈의 상이다. 꼼꼼하게 정치적이면서 비정치적인 척한다. 역시 정치 혐오에 기반을 둔다.
오랜 시간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실제 싸우고 실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수많은 어록을 남겼지만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들이 적잖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라는 이야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념해야 할 관점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현미경처럼 치밀하게 보고 망원경처럼 멀리 봐야 한다는 어록도 남겼다. 그 중에 우리 국민에게 남긴 이야기는 너무나 절절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 6월 25일 6.15 공동선언 9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들과 대화 중에 감정에 북받쳐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당시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반통일적 작태에 분노했으리라. 이기는 길은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정부의 옳은 소리로 비판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투표를 해서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쁜 신문을 보지 않고 또 집회에 나가고 하면 힘이 커진다. 작게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된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다.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을 할 수도 있다. 의도적인 정치 혐오 조작에 속지 말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혜를 배우자.